그날 오후 2시 17분,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었습니다. 구청 직원이 제 대문을 두드릴 때 저는 마당에서 30년 넘게 키워온 배추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손끝에는 아직도 흙이 묻어 있었고 허리는 하루 종일 구부정한 자세로 일한 탓에 뻐근했죠. 권정순 어머님 계시죠? 토지보상 관련해서 왔습니다. 젊은 공무원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지만 그가 들고 온 서류 봉투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운명의 편지였습니다. 어머, 벌써 왔나요? 들어오세요. 30년 넘게 살아온 이 동네가 재개발된다는 소식은 이미 몇 달 전부터 들었지만 막상 공문을 받아들고 보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토지보상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보상액입니다. 확인 후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서류를 펼쳐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8억 2,300만 원.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똑같았습니다.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어요. 아니, 꿈에서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금액이었죠. 이게 정말 맞나요? 네, 맞습니다. 토지 면적이 넓고 입지가 좋아서 보상금이 많이 나왔어요. 축하드립니다. 그 순간 남편 없이 혼자 키운 아들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 학용품 하나 사달라는 것도 미안해하던 그 아이가 말이에요.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민수 집도 사줄 수 있고 손자 교육비도 보태주고. 서류에 서명을 하고 공무원을 보낸 후 저는 마당에 주저앉아 한동안 멍하니 있었습니다. 현실감이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재개발 보상금이 나왔어. 전화기 너머로 민수가 숨을 크게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요? 얼마나 나왔어요? 8억이 넘는다더라.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흥분한 목소리였죠. 어머니, 잠깐만요. 영희한테도 얘기해야겠어요. 우리 내일 저녁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들이 기뻐하는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하지만 그 순진한 기대는 채 24시간도 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5시 30분,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찾아온 아들 민수와 며느리 영희 모습이 어딘가 달랐습니다. 먼저 영희가 평소와는 전혀 다른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 일찍 와봤어요. 이상했습니다. 보통은 현관에서 신발도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들어와서 소파에 털썩 주저앉던 며느리가 오늘은 정중하게 인사까지 하며 들어오다니요. 더 이상한 건 손에 들고 온 선물 봉투였습니다. 평소에는 빈손으로 오던 이들이 오늘은 과일 한우까지 들고 온 거예요. 어머니, 제가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한우 사왔어요. 오늘 구워드릴게요. 영희가 앞치마까지 두르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5년 동안 며느리로 지내면서 제 부엌에 들어온 적이 손에 꼽는데 말이죠. 어머니, 재개발 소식 들었어요? 민수가 소파에 앉자마자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평소에는 안부부터 묻던 아들이 말이죠. 응, 어제 구청에서 누가 와서 서류를 받았어. 어머니, 정말 축하해요. 8억이나 되는 돈이라니. 민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어요. 보상금이 정확히 얼마예요? 영희가 부엌에서 고기 굽는 소리를 내면서도 귀는 이쪽으로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8억 2,300만 원이라고 하더라. 와, 정말 많이 나왔네요. 민수가 감탄하는 목소리였지만 그 표정에는 뭔가 계산하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이렇게 큰 돈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글쎄, 너희 집도 사주고 손자 교육비도 보태주고.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민수와 영희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더군요. 어머니, 그런 걱정은 일단 접어두시고요. 영희가 고기를 접시에 담아 나오며 말했습니다. 우선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부터 생각해야죠. 관리? 제 돈을 왜 다른 사람이 관리해야 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관리? 내가 관리하면 되지 않나?
그 순간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민수와 영희의 표정이 동시에 굳어지더군요. 어머니, 8억이나 되는 돈은 혼자 관리하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민수의 말에 영희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요즘 노인분들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도 많고 투자 사기도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어머니 나이에는 이런 큰 돈 관리하는 게 부담되실 거예요. 민수의 말에 저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70년 넘게 살면서 온갖 고생을 다 해보고 15년 동안 혼자서 농사 지으며 살아온 저에게 나이 들었다고 무능력 취급하는 게 기분 좋을 리 없었거든요. 내가 그렇게 무능해 보여?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안전하게 하자는 거죠. 하지만 민수의 다음 말이 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전문적으로 관리해 드릴게요. 전문적으로? 회사 다니는 아들과 주부인 며느리가 무슨 전문가라는 건지 어이가 없었어요. 그날 밤 그들이 돌아간 후 저는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 평소 같으면 절대 나타나지 않을 시간에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은행 가요. 보상금 처리 도와드릴게요. 은행에서 보상금이 입금된 걸 확인하는 순간 민수와 영희의 눈빛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진짜 8억이 넘는 돈이 들어있는 걸 확인한 거죠. 은행에서 나온 후 근처 카페에 앉아서 민수가 본격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얘기할게요. 이 돈으로 뭐 하실 생각이세요? 글쎄, 너희 도와주고 손자 교육비도 보태주고. 제 말을 끊고 영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희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럼 이 돈으로 뭘 하라는 거야? 안전하게 보관하셔야죠. 그런데 어머니 혼자서는 관리가 어려우실 테니까. 민수가 조심스럽게 운을 떼더니 본론을 꺼냈습니다. 저희가 대신 관리해드리는 게 어떨까요? 대신 관리한다고? 내 돈을? 네, 어머니. 저희가 안전하게 보관해드릴게요. 필요하시면 언제든 드릴 거고요. 제가 당황한 표정을 짓자 영희가 더욱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나이에 8억을 혼자 관리하신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나를 바보 취급하는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실수로라도 어디 잘못 투자하시거나 사기꾼들한테 속으시면 어떡해요? 그럼 한 달에 얼마나 줄 생각인데? 제가 묻자 민수와 영희가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정도면 충분하시겠죠? 50만 원. 8억이 넘는 제 돈으로 한 달에 50만 원만 주겠다고? 50만 원. 제가 되물었을 때 영희가 더욱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것도 많은 거예요. 보통 노인분들은 한 달에 30만 원도 못 쓰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나한테는 50만 원만 주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건데? 사실 저희도 집을 하나 사고 싶었거든요. 전세금도 올리고 아이 교육비도 많이 들고 결국 제 돈으로 자기들 집을 사겠다는 거였습니다. 내 돈으로 너희 집 사겠다는 거야?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투자차 생각해 본 거죠. 민수가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어머니 돌아가시면 다 저희 거 아니에요? 미리 정리하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제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인가요? 내가 언제 죽는다고 그런 소리를 해? 그때 민수가 완전히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고집 부리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판단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70년 넘게 살면서 온갖 고생을 다 해본 저에게 내 판단력이 떨어졌다고? 네, 맞아요. 어머니 요즘 보면 깜빡깜빡하는 것도 많고 같은 말 반복하시고 그날 오후 집에 돌아와서도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저는 정면 승부를 택하려고 했어요. 화요일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어제 얘기한 거 다시 생각해봤는데 내 돈은 내가 관리할 거야. 어머니, 또 그 소리예요? 저희가 도와드린다는 건데 왜 그러세요?
그러자 민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 고집 부리지 마세요. 진짜 나이 들면 판단력이 떨어지는 거라니까요. 수요일에는 영희가 혼자 찾아와서 더욱 노골적으로 본색을 드러냈죠. 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어머니가 그 돈 가지고 있으면 100%다 잃을 거예요. 노인분들이 다 그래요. 이상한 투자한다고 하거나 사기꾼들한테 속거나 아니면 치매 걸려서. 치매? 갑자기 치매 얘기는 왜 나오는 걸까요? 목요일, 민수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재산관리 위임장이에요. 그냥 서명만 해주세요. 내가 서명 안 하면? 그때 영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치매 기미도 보이시고 혼자 살기도 힘드실 텐데 정말 요양원 생각해 보셔야 해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를.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정면 승부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겠다고 말이죠. 바로 그날부터 제 연기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연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지난 15년의 세월을 되돌아봤습니다. 남편 박철수가 세상을 떠난 게 벌써 15년 전이었습니다. 2014년 겨울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죠. 장례식 다음 날 민수가 저한테 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보험금으로 일단 생활하시고 저희는 저희 살 길을 찾아야 해요. 보험금과 퇴직금을 합쳐도 고작 4천만 원. 나이 59에 혼자 살아야 했죠. 그때 시작한 게 집 뒤쪽 땅에서 하는 농사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농사란 게 그냥 씨 뿌리고 물 주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웃 할머니들에게 하나하나 물어가며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도 아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판매가 기억납니다. 배추 5포기에 1만 원을 받았어요. 제 손으로 키운 채소를 누군가 돈 주고 사간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몇 년 후부터는 근처 식당들이 제 채소를 찾기 시작했고 한 달 수입이 100만 원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런 제 고생을 몰랐어요. 가끔 안부 전화를 했지만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손자 출산비, 교육비, 생활비, 끊임없이 돈이 필요할 때마다 저는 제 돈을 내줬습니다. 항상 나중에 꼭 갚을게요 라고 했지만 갚은 적은 한 번도 없었죠. 15년 동안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 왔는데 갑자기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그렇다면 제대로 보여주겠다고 결심했죠. 금요일 아침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정확한 시간에 모든 일을 처리하던 제가 그날은 일부러 늦게 일어나서 멍한 표정을 지으며 집 안을 어슬렁거렸어요. 오전 10시쯤 영희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직도 안 일어나셨어요? 응. 몇 시야? 저는 벽시계를 보며 진짜 시간을 모르는 사람처럼 연기했습니다. 10시예요, 어머니. 평소보다 늦게 일어나셨네요. 그래? 10시. 벌써 그렇게 됐나? 영희가 의심스럽다는 듯 저를 쳐다봤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 일부러 가스불을 약하게 켜둔 채 거실로 나왔습니다. 30분 정도 지나서 부엌에 갔다가 아이고 깜빡했네 하며 가스불을 끄는 연기를 했어요. 어머니, 가스불 켜두신 거예요? 그래? 언제 켰더라? 영희의 눈에는 묘한 기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오후에는 열쇠를 일부러 다른 곳에 뒀다가 찾는 신용을 했습니다. 열쇠가 어디 갔지? 서랍, 옷장, 침대 밑까지 뒤지며 찾는 척했어요. 영희가 함께 찾아주는 척하더니 제가 일부러 소파 쿠션 아래 숨겨둔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있네요. 여기. 내가 언제 여기 뒀지? 그날 저녁 영희가 집에 돌아가서 민수에게 말했나 봅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영희 말 들어보니 좀 걱정되네요. 병원에 한번 가보시죠. 토요일에는 더욱 노골적으로 연기했습니다. 손자 준호가 놀러 왔을 때 일부러 이름을 헷갈리는 척했어요. 준수야,
언제 왔어? 할머니, 저는 준우예요. 준우. 준수 아니야? 일요일에는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하는 연기를 했습니다. 영희야, 민수는 언제 와? 어머니, 민수는 다른 일로 바빠서 오늘은 못 온다고 했잖아요. 30분 후에 또 물었어요. 민수는 안 와? 영희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는 게 보였어요. 월요일 아침 일찍 민수가 병원 가자며 찾아왔습니다. 신경과 진료실에서 의사가 간단한 인지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2024년. 맞나? 몇 월이더라. 실제로는 9월 30일 월요일이라는 걸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요. 계절이 지금 언제인가요? 계절? 가을인가? 아직 덥던데. 여름인가? 28547 이 숫자를 순서대로 따라 해보세요. 28점 뭐가 다음이지? 5점 그 다음이 7, 4. 실제로는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었지만 일부러 틀렸어요. 시계 그리기 검사도 일부러 엉성하게 했습니다. 숫자 위치를 잘못 표시하고 시계 바늘도 애매하게 그렸죠. 의사는 몇 가지 검사를 더 한 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경미한 인지기능 저하가 관찰됩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초기일 가능성도 있고요. 중요한 결정이나 재산 관리는 가족분이 도와주시는 게 좋겠어요. 의사의 말에 민수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 챙기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수와 영희는 웬일인지 아주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초기니까 약 드시면서 관리하면 돼요. 하지만 저는 그들보다 훨씬 앞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병원 가기 전날 밤, 저는 시내로 나가서 다른 구에 있는 지방은행에 새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8억 2,300만 원을 모두 그 계좌로 이체했죠. 원래 계좌에는 생활비 명목으로 300만 원만 남겨뒀고요. 화요일, 영희가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어제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잖아요. 중요한 결정은 가족이 도와주라고. 재산관리 위임장뿐만 아니라 통장과 인감까지 맡기라는 서류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재산을 저희가 대신 관리해드린다는 서류예요. 복잡한 것들은 저희가 다 해드릴게요. 생활비는 한 달에 50만 원이면 충분하시죠? 어머니가 뭘 그렇게 많이 쓰시겠어요? 그럼, 알았어. 민수가 알아서 해라. 저는 순순히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보상금이 계좌에 없어요. 300만 원밖에 없는데. 보상금? 그게 언제 들어온다고 했더라. 어머니, 분명히 8억이 입금됐었는데 지금은 300만 원밖에 없어요. 어디 갔어요? 그래? 그럼 어디 갔을까? 나도 잘 모르겠네. 저는 정말 모르는 사람처럼 멍하니 웃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다른 은행에 계좌 만드신 거 아니에요? 다른 은행? 나는 여기 은행밖에 모르는데. 다른 은행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민수와 영희는 점점 초조해했습니다. 시내 모든 은행을 돌아다니며 제 이름으로 된 계좌를 찾아봤지만 헛수고였죠. 2주 후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민수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어머니 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집을 하나 샀어요. 집을 샀다고? 네, 대출 받아서요. 어머니 돈으로 갚을 생각이었는데 결국 제 돈을 미리 계산해서 집을 사버린 거였습니다. 5억 빌렸어요. 그런데 어머니 돈을 못 찾으면 저희가 파산할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어. 저는 끝까지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동안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민수와 영희가 거의 매일 찾아왔거든요. 어머니, 제발요. 대출 상환일이 다음 주인데 5억을 갚아야 해요. 어머니, 정말 기억 안 나세요? 집도 경매로 넘어갈 것 같아요. 민수의 눈에는 혈관이 터져 있었고 영희는 며칠째 제대로 잠을 못 잤는지 얼굴이 푸석푸석했습니다. 결국 한 달 후 지친 그들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얘기했었잖아요. 진짜 알아볼까요?
요양원? 좋지. 나도 혼자 있기 외롭더라. 하지만 저는 그들보다 훨씬 앞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 새벽 5시, 저는 미리 준비해둔 가방 2개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몇 주 전부터 이미 새로운 거처를 마련해뒀거든요. 도시 외곽의 조용한 신도시에 있는 깔끔한 아파트였습니다. 보상금 중 3억 원으로 그 집을 현금으로 샀습니다. 나머지 5억은 여러 은행에 분산해서 안전하게 예금했고요. 집에는 간단한 편지 한 장만 남겨뒀거든요. 민수야, 그동안 고마웠다.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치매라면 어차피 연락해도 소용없지 않겠니? 건강하게 살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기억은 잊은 척했지만 상처는 절대 잊지 않는다. 새 집에서의 첫 주는 정말 평온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고 간단한 아침을 먹고 동네를 산책했어요. 무엇보다 좋은 건 아무런 간섭 없이 제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동네 사람들과도 조금씩 인사를 트기 시작했습니다. 옆집에는 저와 비슷한 연배의 박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새로 이사 오신 분이시군요. 반가워요. 2주가 지나자 완전히 새로운 일상이 자리 잡혔습니다. 한 달 후, 처음으로 옛 동네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트에서 우연히 만난 예전 이웃분을 통해서였죠. 정순이 어머니, 민수 씨네가 어머니 찾는다고 실종신고까지 냈다더라고요. 그리고 민수 씨네가 큰 빚을 졌다는 소문도 있어요. 3개월 후, 민수가 저를 찾아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아파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민수가 서 있더군요. 어머니! 문을 열자마자 민수는 저를 보고 울먹이며 달려들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셨어요?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민수야? 여기 어떻게 왔어? 저는 정말 놀란 척했습니다. 어머니, 집에 가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집. 여기가 내 집인데. 어머니, 여기가 어디예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나도 잘 모르겠어.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안 나네. 민수가 집 안을 둘러보더니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은 누구 집이에요? 글쎄, 누가 살라고 했나. 기억이 안 나네. 어머니, 혹시 이 집 사신 거예요? 돈은 어떻게 하셨어요? 영희가 예리하게 물었습니다. 돈? 무슨 돈? 어머니, 재개발 보상금이요. 8억 2천만 원 어디 있어요? 8억? 그런 돈이 있었나? 잘 모르겠네. 그날 이후로 민수와 영희는 매일 같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기억 못하는 척했죠. 어머니, 제발 기억해 보세요. 그 돈 어디 뒀는지. 나도 기억하고 싶은데 모르겠어. 머리가 아파. 6개월이 지나자 민수와 영희가 정말로 경제적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대출받아 사둔 집도 경매에 넘어갔다더군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래도 제 아들인데 말이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과도 친해졌고 베란다, 화분에서 기른 채소로 작은 나눔도 하고 있어요. 가끔 민수가 찾아와서 돈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계속 모른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민수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 정말 기억이 안 나시면 할 수 없죠. 그냥 저희가 알아서 살게요. 어제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젊은 아주머니가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할머니, 정말 멋지세요. 이 나이에 혼자 이렇게 당당하게 사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생각해봤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노년이란 어떤 걸까? 젊은 시절에는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참고 양보만 할 이유는 없어요. 특히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나 효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순전히 욕심에서 나온 거라면 더욱 그래요. 새 집 거울을 볼 때마다 웃음이 나옵니다. 그 완벽했던 기억상실 연기를 생각하면서요. 70년 인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습니다. 마지막에 이런 멋진 반전을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나이가 든다는 건 약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지혜로워지는 거고 더 당당해질 수 있는 거라는 걸 말이죠. 앞으로도 저는 이렇게 살아갈 겁니다.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고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면서요. 기억은 잊은 척했지만 상처는 절대 잊지 않는다. 이 한 문장으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진짜 지혜로운 노년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